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내가 강조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문제죠, 9번이? 화재 용어 문제죠. 자, 화재 용어는요, 여러분들 세 가지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였죠? 화재 하중, 화재 가혹도,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화재 강도.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화재 하중이란 말 나오죠? 머릿속에 가연물의 양이 떠오르면 돼요. 뭐라고? 가연물의 양이 떠오르면 됩니다. 탈물질의 양이 떠오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화재 가혹도는 뭐가 떠오르면 되죠? 피해 정도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뭐가 떠오른다? 피해의 정도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화재 강도죠? 그냥 세기예요. 얼마나 뜨겁냐? 열량입니다. 열량. 이거를 머릿속에다 넣고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가연물의 비표면적. 우리 비표면적이란 말은 내가 이거 나오면 긴장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표면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비표면적이 이게 안일비자가 아니라 이 비표면적이 뭐야? 비교 표면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냥 표면적이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가연물의 표면적이 클수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맨날 수업 시간에 했던 그거 있지? 자, 가연물의 표면적이 크다? 어떻게 된다? 잘 탄다. 잘 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강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세지겠지. 열 많이 나오겠네. 그 결국 또 그 싸움이네. 잘 탄다 안 탄다 싸움이네. 알겠습니까? 그래요. 잘 탄대. 그럼 당연히 화재 강도가 세지겠지. 강도가 잘 모르면 뭐라고 했어 아까? 열량으로 따지라 그랬죠. 자, 두 번째. 화재실의 열 방출률이 클수록, 자, 화재실에서 열 방출률이 크대.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뜨겁죠. 자, 뜨겁다니까 그게 바로 화재 강도라니까. 결국은 화재 강도가 열량이라면서요. 열의 세기라면서. 그럼 열 방출률이 크면 클수록 화재 강도는 클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사실 알겠습니까? 2번도 옳은 얘기고요. 세 번째.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이 커요. 말을 바꿔볼까? 열량,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오든지 가연물이 많아. 그럼 피해가 큽니까? 중학교 문제 같지 않아요? 아니, 초등학교 문제 같지 않니? 가연물이 많고 열이 많이 나올수록 피해가 커요. 그 얘기야 지금. 알겠어요? 3번은 그럼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야? 3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알겠습니까? 우리말로 바꾸는 순간에 난이도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알겠어요? 자, 네 번째. 최고 온도에서 연소 시간이 지속돼. 최고 온도에서 연소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럼 뭐가 커지겠어? 피해 정도가 커지지 않을까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바꿔볼까? 화재 가혹도가 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4번도 옳은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화재 하중이야. 화재 하중. 지금 5번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화재 하중인데, 사실 내가 지금 이 칠판에 써주는 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게 계산 문제로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화재 하중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가연물에 관한 게 들어가지 않나요? 자,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가연물의 총 질량이 들어가요. 자, 가연물의 질량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얼마나 타느냐도 중요해. 그래서 여기는 가연물의 발열량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가연물의 발열량이 들어가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분모에는 내가 뭐가 들어간다 그랬지? 이거 좀 외우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거는 면적이 들어가죠.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는 화재실에 면적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가연물의 양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야, 우리 집에 솜니불이 1톤 있어. 야, 무슨 솜니불이 1톤이나 있어. 니네 집 위험하다. 집 크냐? 우리 집 1000만평인데. 그러면 얘만큼 있는 거나 똑같다고 내가 막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면적만큼 내가 여기다 뭐를 깔아버리라 그랬지? 이 목재의 발열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가연물의 종류가 좀 많으면 어떡하라 그랬지? 가연물의 종류가 많으면 이 모든 걸 다 뭐 해라? 다 더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화재 하중 개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이 얘기야. 문제 볼까요? 전체 가연물의 양이 동일하대. 전체 가연물의 양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일정하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까? 이게 일정할 때 뭐라고 돼 있죠? 화재실의 바닥 면적이 커진대. 이거네. 바닥 면적이 커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재 하중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화재 하중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맞아 틀려? 틀리는 거라 그랬죠. 감소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잖아. 자, 너네 집에 솜니불이 있어. 솜니불이 지금 1톤 있습니다. 솜니불이 1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룸 안에 1톤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화재 하중이 큰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1000만 평에 1톤 있으면 망원경으로 봐야 돼.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알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면적이 증가하면은 화재 하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뭔 소리야? 야, 가연물 양이 동일해. 근데 화재실의 바닥 면적이 커져? 아, 바닥 면적 커지는 거랑 가연물이 동일한데? 그럼 일정한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아니, 증가하나? 면적 커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면적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가연물의 양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당연히 화재 하중은 감소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이게 내가 설명 되게 길게 해서 그렇지 이거 사실 별거 아니야, 읽어보다 보면. 그 얘기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현재까지는 무난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빠짐없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마치 뻥치는 것 같잖아. 저 새끼 좀 하나도 안 해주고 지가 그냥 다 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애들 대답 안 하니까 아 진짜 해줬어요. 뻥 아니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것들이 협조를 안 해요. 그죠? 오, 막 이래야 되는데 해줬지 않나요? 몰라. 이러고 있어. 네 기억이 없는 거야 임마.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야 이것도 문제 독특해요. 플래시오버하고 롤오버를 같이 비교하는 문제는 처음 봤어요. 오, 그럼 어떻다는 거지? 요럴 때 지문 잘 읽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멋있는 지문 많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롤오버는 화염이 선단부에서 주변 공간으로 확대된다. 선단이란 말이 끝부분이란 뜻이에요. 끝부분. 그러면 우리 봐봐. 롤오버가 뭔지 알죠? 천장에 불 붙었을 때 어떻게 돼요? 쫙 퍼져나간다 그랬지? 처음에 선단의 끝부분이 있다가 어떻게 돼?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겠죠? 이 롤오버의 정의예요. 정의라기보다는 뭔가 현상에 대한 설명. 롤오버가 뭐냐? 모를까봐 설명해 주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자, 두 번째. 플래시오버는 화염이 순간적으로 공간 전체로 확대된다. 그렇죠? 우리가 전실 화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맞습니까? 2번도 옳은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 세 번째. 플래시오버는 공간 내 전체 가연물에 동시에 발화한다. 순발연소 기억나요? 전실 화재 순발연소. 동시 발화. 맨날 했던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롤오버 시 발생되는 복사열은 플래시오버 발생 시 복사열보다 강하다. 어떨 것 같아? 롤오버 다음에 플래시오버로 넘어가고 플래시오버부터 이제 최성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누가 더 뜨겁겠어요? 누가 봐도 플래시오버가 뜨거워. 그리고 플래시오버 그럼 벌써 대명사가 뭐야? 복사열이야, 복사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 답이 4번이에요. 설마 이걸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5번은 뭐래요? 롤오버는 실의 상부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발화온도 이상으로 도달했을 때 발화한다. 맞잖아. 연기가 천장에 꽉 쌓여있는데 불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천장 전체 불이 쫙 휩싸이겠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걸 우리가 롤오버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롤오버에 관한 굉장히 좋은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뭐 이상한 책 보면서 막 롤오버가 뭐라고 보지 말고 요즘은 딱 숙지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 공개 문제 이게 좋은 점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4번으로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소방학개론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관계복귀 문제인데 우리 관계복귀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간부고생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관련학과 문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알겠습니까? 자, 옥내소화전 한번 가볼게요. 자, 옥내소화전 등장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해줬냐? 내가 말로만 정리해줬다 그러면 또 애들이 안 믿어요. 우리 그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볼게. 옥내소화전 어떻게 설치한다 그랬지? 연면적 얼마? 3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설치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필기노트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3000제곱미터가 안 돼. 2900제곱미터야. 그럼 또 하나 따지는 게 있다 그랬어. 뭘 따진다 그랬지? 지하, 무창, 4층 이상이야. 4층 이상인 층인데 이거는 연면적은 우리가 건물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전체가 아니죠.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 특정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뭐를 본다 그랬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층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를 본다 그랬어요? 바닥 면적을 본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얼마게? 그렇죠. 600제곱미터 이상.
나 이런 거 되게 잘해. 스튜디오 강의도 해봤거든.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어. 자, 자, 그래서 6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3,000에 600.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다. 여기가 근린, 판매, 운수, 복합, 숙박시설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것들로 되어 있으면 여기 공통점이 뭐야? 사람이 많거나 잘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좀 더 위험해요. 그럼 어떡하라 그랬죠? 반 딱 자르라 그랬죠. 그래서 연면적이 얼마로 줄어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어요. 그 똑같이 지하 무창 4층 이상인데 바닥 면적이 얼마로 줄어요? 300제곱미터로 줄어요. 이걸로 팍 줄어버려요. 시설이 이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필기노트에 분명히 있었다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내가 설명해 준 게 딱 3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되는데. 시험이 연기돼서 망정이지. 당장 다다음 주가 시험이었어. 근데 기억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냥 전화위복으로 삼아라.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봤을 땐 이 멍청한 표정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기억납니까? 이러고 있어. 자, 보세요. 차고주차장 얼마? 요거 200제 차고주차장 200. 알겠어요? 자, 슬프구만. 터널 얼마죠? 모르면 사형이에요. 사형. 얼마? 다 사형. 자, 볼게요. 1000m 이상. 1000m, 이게 알잖아. 그림 그려주잖아. 자탐 설비, 옥내 소화전, 연결 송수관 3개. 딱 1000m고 나머지 전부 500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거 특수가연물. 몇 배 이상? 힌트.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 공통. 750배. 이상하네. 너 이러면 안 돼. 여기 저기 인강, 만약에 나중에 이거 인강 듣는 애들 뭐라 할 것 같아. 뭐야, 저 새끼 하나도 안 해주고 자꾸 해줬나고 하나 봐. 아니에요. 다 해줬어요. 얘들이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750배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 해볼게요. 5번부터. 왜? 답이 1번이니까. 자, 볼게. 5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 차고주차장. 차고네, 차고주차장. 200. 자, 지하무창 4층 이상이야. 숙박시설이야. 300. 맞아요. 이게 나오잖아. 지하 무창 4층 이상인데 숙박시설이면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 돼. 알겠어요? 300. 예.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터널 1000m. 자, 복합 건축물. 뭐 별 얘기 없으면 연면적 1500. 맞아요? 판매시설은 여기 또 있으니까 얼마? 1500. 그래서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할까? 1000제곱미터 있어요, 없어요, 여기? 1000제곱미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외운 거에서? 그 답 그냥 1번이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풀어도 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이걸 열심히 설명해 준 거지. 참고로 이거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어? 여기 숙박시설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판매시설 있고, 복합건축물 있잖아. 이런 애들은 다 어디로 적용해야 되냐면 밑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이렇게 밑에다가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3000에 600, 1500에 300 뭐 이렇게 외웠지. 그 기준 중에 1000제곱미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답이 1번이야 사실은. 원래 그렇게 풀어도 돼. 알겠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나오는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막 그 숫자 한 끗 차이 틀리게 해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야. 공부했냐 안 했냐만 딱 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뭔 소린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구나. 뭐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참나.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다. 재난 공부하면서. 우리 분명히 재난관리 주간기간 요거 연결하는 문제 한 문제는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내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시험도 적중은 잘하지만 이 간부부생을 너무 적중을 잘해. 그 애들이 그러겠지. 이 새끼는 간부부생만 맞춰. 우리 나오는 걸 얘기해달라고.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 주간기간으로 옳지 않은 건 이게 너무 쉽다. 가축질병 보건복지부면 좀 그렇지 않냐? 물론 니네 집 강아지는 니네 가족이긴 한데 닭 조류독감 도는데 막 우리 막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면 그렇지 않냐? 이해돼요? 어딜까? 농림축산식품부죠. 가축은 솔직히 말해서 먹기 위해서 있는 거야. 반려동물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축 알겠습니까? 소, 닭, 돼지 이런 거. 뭐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식품부라고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바쁜 사람이죠. 알겠습니까? 감염병이야, 감염병. 가축 전염병 말고. 알겠습니까? 감염병.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항공기 사고는 내가 맨날 예를 들었던 그거죠. 목포 왜 옛날에 아시아나 얘기해 주잖아. 그 뭐야? 국토교통부 맞잖아요. 그제? 그리고 정부 주요시설 사고는 행정안전부. 교정시설은요. 저기 말하는 거예요. 교도소. 근데 교도소가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 소속이야? 법무부야. 법무부. 법무부 교정본부. 그러니까 교도소가 교정본부 소속이거든. 근데 교정본부가 어디 거냐면 법무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시설.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교육부죠.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 보시고요. 13번은 솔직히 우리가 배운 내용 아니에요. 요거는 인정. 왜냐하면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시행령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행령 되게 자세한 내용까지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런 문제 어떡하라고 나오면 틀리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진정해봐. 찍자. 아니 지금 여기 무료 강의 하시면서 찍는 거 알려주시나요? 뭐 어떡하냐? 안 배운 거 나왔는데. 자 그런데 찍긴 찍더라도 이 안에 룰이 숨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룰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볼게요. 1번. 근데 이건 공부했어요. 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야? 수립 지침 딱 내려주면서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지? 총괄하는 사람? 국무총리. 누구라고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수립 지침만 내려보내지만 결국은 누구 이름 달고 나와? 국무총리 이름 달고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1번은 맞아요. 기본계획 5년마다 국무총리 알겠습니까? 자, 이건 우리가 공부한 거 맞아요. 자, 두 번째. 이것도 했는데, 안전점검의 날, 매월. 그렇죠. 안전점검 안 하면 죽는다니까? 4일.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제의 날은 5.25. 5월 25일. 2번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간 내용이죠. 자, 세 번째. 훈련 주관기관의 장은, 모르는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 훈련. 훈련이네? 자, 물어볼게요. 보통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훈련은 얼마마다 실시하죠? 연 1회 이상이야. 훈련.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적어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훈련이나 교육이란 말 나오죠? 교육은 안 되겠다. 미안. 훈련이란 말 나오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교육훈련 뭐 이런 거 있었죠? 훈련이란 말이 나오면 연 1회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쭉 가다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종합계획은 큰 계획이에요? 작은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이란 말 나오죠. 이거 큰 계획이야? 작은 계획이야? 큰 계획이야. 그럼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얼마 단위로 짜요? 이것도 내가 관계복교 설명할 때 해줬어.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큰 계획이죠? 5년마다. 그 밑에 집행계획이나 세부계획은 매년 내가 분명히 이것도 한번 2단 계획, 3단 계획으로 정리 한번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종합계획이잖아. 5년마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알겠습니까? 하나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자, 마지막 보세요. 쭉 봤더니 자,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죠. 신규 교육을 받았어.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긴급 구조 교육인데 정기교육이지. 정기교육 맞습니까?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죠? 전문교육, 실무교육, 보수교육 뭐 이런 말 나오죠? 교육 몇 년마다 받아요? 2년마다 답 지금 5번이네. 3년마다 받는 교육 없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거였어, 이거. 왜 우리 한번 찍는 거 알지? 대충 한번 해볼게, 내가 여러분한테 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훈련 그러면 연 1회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훈련은 연 1회 이상이야. 맞아요?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은 몇 년마다 짜요? 큰 계획은 5년마다 짜죠. 자, 전문교육, 보수교육, 실무교육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 나중에 소방관 돼서 전문교육 받을 거 아니야. 화재 진압 훈련 이런 거. 화재 진압 훈련 및 교육. 소방학교 가서 2년마다 받아요. 알겠습니까? 자, 통보는 보통 며칠 전까지 해줘? 10일 전. 기억나요? 좀 특별한 거 빼놓고는 10일 전. 과태료 조항 있는 거 빼놓고는 10일 전이라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흐르는 룰이 있다고. 알겠어요? 턱을 쌓을 땐 보통 얼마? 0.1m 이상. 기억납니까? 알죠? 뭐 0.8, 1.5 이런 건 얘기 안 할게. 쭉 그런 어떤 우리가 배웠을 때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대로 가시면 얘는 풀려요. 내가 뭐니 어쩌고 해도 막 담당자들 교육받는 거 있잖아. 2년마다 받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 취지는 뭘까요? 쫄지 말고 풀란 얘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손 못 대는 문제 있으면 내가 설명해줄게 있다가. 알겠죠? 답은 일단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14번은 모르면 진짜 혼나야 돼. 특히 관계복교 공부하는 친구들.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던 그거다? 뭐? 강화된 기억나요? 강화된? 강화된은 내가 세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화된이라고 하는 거는 세 파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원래는 강화된 기준이 있어도 기존 걸 그냥 따라가게끔 해주죠. 뭐 실내 보호의 원칙 내가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맞습니까? 원래는 소방시설 같은 것들이 기준이나 법이 강화가 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냥 옛날 거 따라가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세 파트가 있다고요. 원래 네 개거든? 근데 세 개만 일단 외우자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네 개 다 알려주시죠. 알려줄게. 자, 봐봐.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그냥 다른 얘기가 없어. 그냥 일반 소방시설이야.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 있었죠? 소, 경, 속, 피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뭐라고요? 소, 경, 속, 피가 있죠. 이건 앞에 토시가 안 붙어요. 그냥 얘네들은 뭐 하라는 거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소가 뭐죠? 소? 소화기구. 뭐라고요? 소화기구. 경은 뭐지? 경은 뭘까? 비상경보설비. 맞아요? 속은 뭘까요?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는 뭘까요? 피난 구조설비.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제 조건이 붙죠? 노. 세 번째는 의가 붙죠. 맞습니까? 노는 뭐였어? 노. 간, 자탐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간이 뭐지? 간이 스프링클러.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간이 스프링클러. 단은 단독경보용 감지기. 자, 그 다음에 자탐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노유자 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노유자 시설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노유자 시설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게 바로 뭐죠? 의료시설이죠. 의. 맞습니까? 의는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의. 스, 간스, 자탐, 속. 이렇게 가죠. 스, 간스, 자탐, 속.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의료시설의 자동화재 속보 설비. 요거랑은 약간 뭐 똑같은 거긴 해. 근데 의료시설의 자동화재 속보 설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동구야, 공동구. 공동구에 설치하는 건데,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말하는 건데, 이 공동구는 뭐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하겠죠? 뭔 소린지? 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럼 답은 벌써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노유자 시설이죠. 노유자 시설에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현재 보는 것 중에 13번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공부 안 한 내용 없어요. 13번은 대신에 우리가 풀 수는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통박 좀 잘 굴리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은 유독가스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문제 어렵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 나오면요. 키워드 딱 잡으면 끝납니다. 얘는 게임. 알겠습니까? 키워드만 딱 잡으면 돼.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처럼 뭐 이상한 지문 줘가지고 여러분을 낚으려고 안 해요. 얘는. 알겠습니까? 그냥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만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한번 그냥 함정 빠져볼래? 너 나의 능력에 한번 굴복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황화수소. 자, 이거부터 얘기해볼게. 황화수소가 정답이라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까? 황화수소? 일단 황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지. 결정적인 한 문장. 뭐 썩는 내? 계란 썩는 내.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질소 성분 이미 끝났어요. 황이야, 황. 얘는. 자,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합성수지. 불완전 연소, 맹독성. 뭘까요? 질소 성분, 불완전 연소, 맹독성. 분명히 우리 교재에도 있고 필기노트에 내가 정리해 준 거예요. 뭐지? 맹독성. 잘 모르면 확 풀어버린다, 여기다. 는 농담이에요. 자, 시아노수소. 뭐라고요? 시아노수소. 어떻게 생겼지? 요거. 시아노수소. 화학식도 같이 공부해 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시아노수소. 자, 2번은 암모니아인데 이게 암모니아가 정답이 되려면 한 문장 딱 나와야 된다. 냉매. 있습니까? 있어요. 자, 볼게요. 질소, 냉매, 어쩌고. 뭐 허용농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맞죠? 우리 시험 같으면 허용농도 빼고 딱 거기까지만 내.
그러니까 내도 상관없고 알겠습니까? 자, 2번이 일단 옳은 얘기죠.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볼게요. 염화수소. 염화수소면 일단 PVC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PVC. 자, 읽어볼게. 열가소성 수진 폴리어마 비닐. PVC네? 오, 맞다. PVC 맞네? 연소할 때 발생되는 연소 생성물로 발생량은 적은데 유독성이 큰 맹독성? 아, 이거 아닌데? 염화수소는 맹독성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PVC 탈 때 나오는 맹독성이 또 따로 있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요거는 포스겐에 관한 내용이네요. 뭐에 관한 내용? 그렇죠. 이거는 포스겐입니다. 포스겐은요, 이렇게 생겼죠? 정말 딱 생긴 게 맹독성처럼 생겼죠? 포스겐. 이것도 PVC는 맞는데 맹독성이란 말에서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염화수소는 맹독성이 아니에요. 그냥 독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번하고 4번하고 서로 바꾸시면 돼요. 3번하고 4번하고 서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1번하고 5번하고 서로 바꾸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3번하고 4번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1번하고 5번을 바꾸시면 돼요. 5번 보니까 4번 보니까 봐봐. 포스겐. PVC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염료, 향료, 의약, 농약 등의 재료로 이용되고 자극성이 아주 강해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준다? 포스겐은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인다니까, 사람을. 알겠습니까? 3, 4번이 서로 바뀌었고요. 5번 딱 보세요. 황을 포함하고 계란 썩은 냄새. 이걸 원했던 거야. 그 1번하고 5번이 서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구나. 요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16번 문제는 깜짝 놀랬죠? 이 문제 처음 봐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야 돼. 2018년도 하반기 우리 관계법규 문제였어요. 이거 내가 농담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거 알지?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게 왜 위법이야? 야, 그럼 주차장에다 주차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네 방으로 들고 들어갈 거야? 하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지. 아빠가 뭐야? 주차구역 내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아빠가 집에 들고 들어왔어. 뭐 이래요? 오늘은 네 방에서 재우자. 뭐 얘기해 줬잖아. 5번이 아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전용구역 방해행위 맞거든요. 주차장에 차 세우는 건 방해행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한번 나왔던 문제 또 나온 거네. 답은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문제 때문에 빵점은 안 나와. 적어도.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이거는 이상연소 현상이다. 이상연소 현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뭐죠? 역화, 선화, 블로우오프. 알겠습니까? 그리고 불완전 요소 같은 애들.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이거 지문 잘 읽어놓으세요. 자, 불완전 연소 맞아요. 자, 연소 소음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 그럴 때는. 자, 뭐라고 돼 있죠? 가연성 혼합가스의 연소 속도나 분출 속도가 대단히 커. 그러면 연소음이나 폭발음이 발생해. 그런 경우 있죠. 토치 같은 거 세게 틀면 어떻게 돼? 안에서 막 확 소리 나잖아. 이해됩니까? 그걸 연소소음이라고 한대요. 토치 같은 데서 나오는 막 소리, 연소소음. 가능하죠? 자, 세 번째. 선화는 뭐예요? 선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면 뭐가 세야 돼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커야 되지 않나요?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선화란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노즐에 정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연소한다. 딱이네. 맞습니까? 3번 옳은 얘기고요. 자, 역화는 어떻게 돼? 역화는 분출 속도가 느리든지 연소 속도가 빠르든지 불꽃이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현상을 역화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역화란 기체 연료를 연소시킬 때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으로 높아? 그러면 이거는 선화 아닌가요?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불꽃이 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 분출 속도가 빨라진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일단 벌써 틀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혼합가스 양이 너무 많을 때 이거 전부 다 선화에 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으려면은요, 뭐라고 해야 되지? 혼합가스의 양이 적거나 분출 속도가 느리거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역화가 맞으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블로우오프는 내가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선화 상태에서 꺼지는 이란 말이 나오면 돼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구나.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